안녕하십니까. 심리다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몇 가지 프로그램을 후보에 놓고 좀 고민을 하다가 일단 시작은 2억 9천이라는 프로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피해 게임을 다뤘잖아요. 그리고 나는 솔로, 그리고 돌싱글스 이렇게 다뤘었는데 이것들이 다 합쳐진 프로그램으로 보여요. 물론 이게 지금 현재 1화밖에 등장이 안 돼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걸 대표하는 부분이 돌싱글즈의 유현철 씨, 그리고 나는 솔로, 돌싱 기수죠. 10기의 옥수님. 두 분이 등장을 합니다. 돌싱 커플로. 그리고 10쌍의 커플이 등장을 해가지고 서바이벌을 벌여요. 피해 게임 같은 서바이벌 게임에 돌싱글즈의 후반기까지 등장했던 주인공 그 캐릭터, 그리고 나는 솔로 인기가 많았던 기수의 역시나 주인공이라고 봐도 무방한 옥순이란 캐릭터를 맡았던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약간 그런 느낌의 프로죠. 그리고 제가 유현철 씨에 대해서는 조금 장점이나 좋은 면들을 너무 그 당시 돌싱글즈를 할 때 유현철 씨가 자기가 좀 안 맞는 옷을 입고 있었고 조급함을 드러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제가 좀 단점 위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좀 유현철 씨의 좋은 점을 얘기하고, 유현철 씨가 실은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잖아요. 성실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어쨌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직접적으로 실제로 사랑하는 커플들이 등장을 하니까 실제 커플들의 어떠한 갈등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은 좀 눈 감는 건 어떻겠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종의 간접 상담 같은 거를 드릴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좀 기대감을 가지고 이 프로를 다뤄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가운 얼굴을 뒤로 하고 2억 9천에 이제 시작으로 돌아가 보죠. 첫 번째 등장 커플은 성치연 김혜리 커플입니다. 이 10커플이나 돼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는 솔로에 익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정형화돼 있어. 뭐 영수부터 해가지고 이름이 정형화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20명이 등장을 하니까 요즘에 한 교실에 20명 안 되잖아요. 한 교실에 학생들 이름 외우는 것보다 지금 더 빡세. 그래서 지금 이제 10쌍의 커플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첫 회에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각각의 커플마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야 우리가 이후로 등장하는 각각의 커플이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지, 혹은 그 갈등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분들이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다면 그게 실은 우리 모습이기도 하니까, 우리도 연인에게, 가족에게, 아내에게, 뭐 남편에게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때 이렇게만 좀 했더라면. 그러니까 서운한 일이 벌어질 수는 있지. 하지만 그 서운한 일을 파국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나의 선택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미래가 결정돼 있다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등장 커플은 성치연 김혜리, 6월에 청혼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신혼 부부들에게 1등한테 2억 9천을 주는 거예요. 근데 2억 9천의 의미는 뭐 결혼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래요. 평균 비용이란가 봐요. 그렇게 등장한 두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다 보니까 좀 당황한 상태죠. 성치연 씨는 좀 걱정도 되고 불안도 하고 주변을 경계하고 있죠. 김혜리 씨도 어색해가지고 뭐 하고 있어야 되지 하는데 잠깐 두 사람은 당황하는 시간을 지나서 김혜리 씨가 이제 마음속에 불안하잖아요. 좀 어쨌건 새로운 공간에서 경쟁이 시작된다는 생각에서 마음이 쫄린단 말이죠. 그때 이제 성치연 씨에게 그냥 남편이라고 부를게요. 뭐 이 두 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비 남편에게 뜬금없이 이제 웃겨줘요라고 말해요. 그리고 바로 거의 자동 반사로 웃긴 얼굴을 쏴줍니다. 그리고 혜리님은 만족한 듯이 까르르 웃죠. 여자를 기꺼이 웃겨주는 남자 성치연이라고 돼 있는데, 보기 좋았어요. 보기 좋은 뭐 예비 부부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이 두 분은 친구 같은 커플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서로가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의지하고 남편은 아내를 챙겨야 되는 좀 그런 관계일 수 있겠다라고 가설을 세우는 거죠. 그럼 뭐 웃겨달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웃겨달라고 함으로써 상대의 긴장도 풀어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혜리님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 기분을 좀 풀어달라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기분 좋고 이럴 때는 괜찮은데 어떤 갈등이 터졌을 때는 이제 혜리님 입장에서는 성치연 씨가 나의 이런 불안함, 무서움을 풀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 닥쳤을 때 성치연 씨는 과부하가 걸릴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김혜리님이 남편에게 바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 남편이 다 채워주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과연 이 두 사람이 그런 갈등을 얼마나 현명하게 잘 풀어나가는가. 지금까지는 여기서의 남편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죠. 왜냐면 아직까지 막 엄청난 갈등 상황이 없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 그 갈등을 두 사람이 어떻게 이겨내는가. 원래라면 평소에 이제 어쨌건 에너지도 있고 챙겨야 될 것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내 위주로 생각하고 아내에게 모든 걸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아내는 지금 그런 거를 기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변을 살피고 어쨌건 환경적으로 파도가 몰아칠 때 과연 지금처럼 웃겨주는 것에 더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종의 상징적인 거죠.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내 혜리 씨가 굉장히 남편을 믿고 있어요. 의지하고 있어. 이게 겉으로는 약간 갑이라면 갑이지. 내가 이제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남편이니까. 근데 그만큼 남편에게를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커플 중에 1등은 할 수 있겠지. 이거는 물론 나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지만 남편에 대한 믿음이거든. 그래서 100커플은 아니구나. 9팀만 이기면 2억 9천을 가져간다. 10명 중에 1명을 뽑는다는 건 그렇게 경쟁이 약한 건 아닌데. 생 경쟁인데. 근데 아마 성치현 씨는 속으로 만만치 않다고 이제 생각은 하고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티는 못 냈겠지. 혜리 님도 귀엽고 착하고 밝은 아내일 수는 있겠지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아내는 아니니까.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성시현 씨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을 좀 더 느끼고 있겠죠. 두 번째, 최강원 신예선 올해 8월 결혼 예정. 이게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결혼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최강원 신예선 씨가 등장을 하고 거기서 어유 너무 잘생기시고 이러면서 칭찬을 합니다. 선남선녀시네. 그리고 두 사람이 잠깐 소개를 하는데 이 남자분은 최강원 씨는 배우로 일하고 있대요. 그래서 극한 직업에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신혜선 씨는 제 이상형에 완벽하게 맞는 얼굴이다. 현빈 위에 최강원. 남편은 약간 민망한 표정을 짓지만 어쨌건 아내가 그만큼 나를 좋아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남편으로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는 민망하지만 그걸 싫어할 이유는 없죠. 그건 신혜선 씨는 오빠가 있으니까 난 너무 좋다. 최강원 씨는 잘 부탁한다고 하고 성치현 씨도 같이 즐거운 추억 만들고 이제 서로 청첩장 보내주고 이러면서 좋은 얘기를 해요. 청첩장 보내주고 추기도 서로 하고 여기까지 이제 좋은 얘기들을 했는데 근데 이제 최강원 씨가 1등한 사람은 좀 더 많이 하고 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혜리님이죠. 혜리님이 그럼 저희가 많이 할게요. 라고 여기서 이제 살짝 공격적인 말을 했죠. 근데 실은 좀 불필요한 거거든. 물론 뭐 프로그램의 재미상으로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 두 팀밖에 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저 사람과 나 사이에서 여기서 뭐 우리가 1등 할게요 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기가 안 눌린다 뭐 그런 면은 있겠지만 어떤 실리를 추구하는 면에서는 그닥 도움이 되지는 않죠. 괜히 견제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최강원 씨 표정이 지금 축이 더 많이 하고 청첩장 보내주고 이렇게 좋은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이기겠다 말로 받는다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최강원 씨도 기분이 살짝 상했어. 그럼 1억 정도만 받을게요. 트집이지 뭐. 많이 주신다고 방금 그랬다고. 근데 혜리님도 지지 않고 이제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뭐 1억 줄 마음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실은 이게 좋게 풀어갔으면 두 사람이 이제 이후로 어떤 연합의 가능성이 있을 때 조금 처음에 등장해서 어느 정도 안면을 튼 사이니까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사람이 말도 섞고 얼굴도 보고 이랬으면은 그만큼 상대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신뢰가 쌓인다고요. 원래 메시지란 게 그렇거든. 이 메시지의 근거를 처음에 메시지가 하나면 근거를 따져보지. 하지만 메시지가 반복해서 들어올 때는 어느 순간 근거를 따져보지 않고 그거를 믿게 되는 시점이 온단 말이에요. 사람도 비슷하죠. 계속 이 사람을 보다 보면 좀 익숙해지는 면이 있지. 그 익숙함은 또 신뢰를 부르고. 그래서 얼마든지 이 두 팀은 그런 유리한 고지를 가져갈 수 있는, 물론 여기서 잠깐 더 먼저 등장해서 뭐 신뢰가 쌓이겠냐마는 굳이 여기에서 선을 그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 왜냐면 어떤 이렇게 굳이 기싸움을 할 필요 없이 내가 능력을 보여주면 돼. 게임을 할 때 강력함을 보여주면, 아니면 여기서 게임을 할 때 내가 절실함을 보여주면, 저 사람 능력 있네? 그리고 나랑 어느 정도 그 처음에 편안하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연합을 맺기가 훨씬 쉬워지거든. 근데 말로 선을 그었어? 근데 막상 게임을 하니까 그닥 강하지도 않아? 그러면 타겟이 되지. 아니면 오히려 강해? 그러면 타겟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10팀의 서바이벌이 완전히 그 2명씩 짜인 개인전이 아닐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연합의 가능성은 열어놓는 게 가장 좋죠. 이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야. 회사에서도 내 능력을 처음부터 자신하고 거기에서 사람들한테
전 이걸 이렇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좋아. 나쁘지 않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지만 익지 않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건 바보짓이에요. 땅 위로 못 올라와. 그래서 내가 어쨌건 그 회사에 처음 들어갔거나 어떤 조직, 어떤 뭐 동아리든 뭐 새로운 환경에 가서 내가 나를 자신감 있게 말하고 그건 좋아. 근데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전임자보다 뭐 훨씬 잘합니다. 이거는 좋지 않아. 왜냐면 전임자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을 거거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벌써 나를 불편하게 여겨요. 그래?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벌써 찍히는 거지. 자신감의 표현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건 더 두고 봐야겠지만 그만큼 근데 혜리님은 남편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내 남편 말고는 다 상관없어. 내 남편이 다 때려 부셔줄 거야. 약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 겉으로는 갑으로 보이지만 정서적으로 의존도가 좀 높은 커플일 수 있겠다. 이쪽 왼쪽에 있는 성치현 김혜리 커플이. 그렇게 해서 최강원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말자.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커플은 김지혁, 김지연. 내년 4월에 결혼 예정이네요. 날짜까지 다 잡았어요. 이 남자 쪽 김지혁 씨는 조정 선수라고 하고 김지연 씨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혜리님이 보기에는 견제 대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감탄. 모델의 등장으로 혜리님은 되게 모델 커플 같으세요. 라고 벌써 이렇게 한 수 접었지. 혜선 씨는 왜 내가 여기 있지? 라고 생각하고 지금 눈에 띄어서 관심이 많이 갖고 혜리님은 남편이 키가 180이에요. 굉장히 큰 키죠. 그런데 방금 등장한 김지혁 씨는 키가 190이니까 혜리님이 이제 내 남자친구가 다 때려 부셔줄 거야 막 자신감 막 뿜뿜이었는데 지금 살짝 좀 자신감이 줄어들었어. 왜냐면 이제 방금 최강원 씨 커플이 등장했을 때는 막 자신감이 더 올라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외모적인 그 이상의 어떤 가치들이 있는데 그 혜리님은 어떤 그쪽에 조금 더 가치를 두고 있구나. 근데 물론 뭐 첫인상에서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상대를 평가하기는 좀 어렵겠지. 그래서 혜리 씨가 이제 기죽지 마라고 말해요. 아니 저렇게 대놓고 기죽지 말라고 하면은 기죽음을 인정하는 거 아니야?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기는 안 죽지라고 하지만 기죽은 것처럼 보여버렸다는 것 자체가 더 기를 죽이는 일이지. 기죽지 마라는 말을 뭐 아직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당장 이 겉으로 보였을 때 이 혜리님의 마음이 저기 담겨 있는 거기도 하죠. 기르가 죽은 쪽은 혜리 쪽이거든. 그리고 네 번째 배민기 박아련. 이름이 여기 힘들죠. 나중에 그 숙소가 마련되면 색깔별로 옷을 입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색깔로 불러야겠어. 여기도 여자 쪽이 모델이어서 방금 등장했던 커플과 또 선후배 사이예요. 연애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다. 연애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다는 건 조금 빠르긴 한데 뭐 그렇다고 뭐 못 사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그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다른 모습이 보여도 내가 잘 이겨낼 수 있다. 그걸 뭐 내가 하기 나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빠르게 결혼을 결심해도 웬만큼 잘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다. 이 사람 같은 사람 다시 못 만나. 이런 마음으로 빠르게 결심을 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실망하고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죠. 물론 뭐 이 두 분은 어떤 케이스일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한 커플. 아마 이 중에서 가장 다정한 모습을 연출할 커플이겠죠. 그만큼 서로가 실망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진짜로 서로가 어떤 부족한 면 이런 면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기 나름이다라고 생각하는 그쪽의 케이스일지는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커플에 대해서는. 모델계의 선후배인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두 분의 선후배 사이에 최강원 씨가 이렇게 경쟁자로 또 만났다고 두 분이서 연합할 생각하지 마라. 살짝 선을 그어놓는 거죠. 최강원 씨가 이제 앞으로 어떤 정치력 면에서 어떤 힘을 좀 보이지 않겠나. 정치력만 뛰어난 사람들은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 정치력으로 어떤 상황을 풀어나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피해 게임에서 봤듯이 어떤 빌런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최강원 씨의 행보가 조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련 씨가 자기가 괜찮아? 그래서 살짝 긴장했을지도. 안아줄까? 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아련 씨의 다정한 마음이죠. 다정한 마음인데 이게 이제 첫 번째 등장했던 커플과는 좀 대조적인 모습이죠. 내가 상대에게 웃겨달라. 내가 지금 어떤 긴장된 상황에 상대에게 웃겨달라고 말하는 첫 번째 커플의 아내와 지금 여기서 힘들다고 하니까 안아주는 아내. 안아줄까라고 묻는 아내. 이게 상황마다 장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여럿이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힘들어서 아내에게 안아주길 바라는 남자라고 보이면 남자들 사이에서는 이질감을 느끼지. 첫 번째 커플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니까 뭔가 해달라고 하지 내가 뭘 해줄까라고 하지 않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죠. 두 번째 커플 방금 정치력이 뛰어난 최강원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뭘 해야겠다는 욕심이 있어. 아내에게 보여줘야 된다. 라는 욕심이 있어요. 어쨌건 결혼을 앞두고 이제 뒤에서 등장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아내가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욕심을 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정치력을 발휘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이 커플들 사이에서 조금씩 조짐이 보여요. 이 차이가 좀 드러나고 그래서 삐아가 안아줄까 하는데 벌써 이제 삐약이 이렇게 주변에서는 본단 말이죠. 배민기 씨가 또 들어온다 이러면서 말을 살짝 뭐 돌린 것 같아요. 남자들 사이에서 어떤 여자친구가 처음 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막 해주고 이렇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면 그 남자친구들 사이에서 아 쟤는 이제 앞으로 부르지 말자. 그리고 등장한 커플은 결혼 전제로 2년째 연애 중인 홍한석, 마리암 커플입니다. 외국인이 등장했어요. 9살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상견례를 완료한 김태석, 백지훈 커플의 등장입니다. 뭐 아기 공주 백지훈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나만 장갑 꼈다 이렇게 해서 귀여운 말투를 씁니다. 리본도 뭐 마음에 든다고 하고 어떤 퇴행 현상을 보이는 커플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어려서의 결핍을 해소해 주는 상대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확 끌렸던 상대. 그래서 뭔가 머리로는 헤어지고 싶은데 헤어질 수 없는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하고 이 커플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머리로는 헤어지고 싶은데 이성을 넘어선 무언가가 이 사람을 끌리게 하고 그런 커플들이 더 이런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두 분의 인터뷰에서는 뭐 우리는 껌딱지 커플 둘이 잘 붙는다. 서로 안 때려지려고 하고 어떤 두 사람이 서로가 확실하게 결핍을 해소해 주는 상대로 보이죠. 어떤 불안의 착을 느끼고 있는 상대일 수 있어요. 이 상대를 통해서 나의 결핍이 해소가 되고 있으니까 뭔가 더 기대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을 주는 커플일 수 있죠. 그런 커플일 수 있죠. 아직까지는 드러나진 않았는데 그런 면에서 이 두 분은 살짝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기대 반 걱정 반 되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껌딱지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서로 그런 건 있지만 이러면서 그때도 그러니까 지훈 씨는 그때도 나는 붙어 있고 싶다. 근데 오빠는 아닌가 봐? 이러면서 바로 서운함을 드러내죠. 그래서 티격태격도 귀여운 껌딱지 커플이라고 돼 있는데 싸울 땐 엄청 싸우고 둘이서 좋을 때는 굉장히 또 퇴행 현상이 일어나면서 퇴행하는 그런 태도로 굉장히 또 서로가 꽁냥꽁냥 되는 그런 커플일 것 같아요. 이런 연애를 한번 하고 나면 평온한 연애를 하면 지루해서 못하지. 그리고 등장한 이상민, 오수영 커플. 일단 비주얼로 우승이라고. 신호등이네요. 근데 이게 이 비주얼 자체가 막 그렇게 대단히 특이하다 이러기보다는 이게 이제 결혼을 앞둔 커플이다라고 생각하면 특이하지. 뭐 대학교 강의실 가면은 물론 많지는 않아도 가끔 이제 저런 헤어스타일 한 분들이 있잖아요. 대학생 때나 뭐 이렇게 뭐 길거리에도 뭐 많지는 않지만 틈틈이 보이죠. 물론 눈길은 가지. 그런데 결혼을 앞둔 부부라고 생각하면 더 희귀하지. 왜냐면 뭐 상견례도 해야 되고 결혼식장을 저 머리로 들어가는 경우는 더더욱 좀 희귀한 일이니까. 그래서 조금 이분들의 등장에서 의아했는데 제5원소 이후로 처음 본다고 최광욱 씨가. 그래서 본인들도 이질감 느낀다. 여기 있는 게 이질감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근데 이제 그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된 게 이분들은 지금 결혼을 앞둔 커플이 아니라 벌써 15년을 사귄 커플이더라고요. 이상민, 오수연. 근데 아무래도 뭐 보통 결혼을 앞두면 상견례도 전이고 어른들에게 굳이 편견을 심어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머리나 이런 것 단정하게 하는데 이 두 분들은 뭐 15년을 알고 지냈고 또 직업상 또 화려한 퍼포먼스나 이런 거를 보여야 되는 분들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다른 결혼하는 커플들은 이제 뭐 상견례를 앞둔 커플, 상견례를 한 커플, 막 결혼식을 한 커플 이러다 보니까 저게 지금 굉장히 더 특별한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지. 근데 어쨌건 그렇게 이제 댄스 대회에서 경쟁도 하고 이래 보니까 어쨌건 1등에 대한 열망 그리고 경쟁에 대한 익숙함이 있는 커플이었어요. 근데 이 두 분은 15년을 사귀었다 보니까 앉아있을 때도 손을 안 잡고 있어. 근데 이게 미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두 분의 이런 태도가 서바이벌에서는 더 유리한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둘 다 자기 몫을 할 수 있거든. 내가 이 사람을 챙겨야 되고 감정적으로 이 사람을 배려할 필요 없이 서로가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떤 미션이냐에 따라서 이런 게 더 불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팀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서로가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지 않겠나. 서로가 한쪽에서 역할을 안 하고 의지를 하거나 한쪽에서 다른 쪽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나 이러면 한다고는 하지만 어느 순간 과부하가 걸리면서 내려놔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 커플도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독립적인 태도를 서로가 보이는 커플로서 다른 커플들과 좀 대조되는 그런 면을 좀 보이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어떤 게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등장하시는 분들의 면면이 워낙 또 강력한 분들이 많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경쟁에서 뭐 1등을 이분들이 할 거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지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결을 달리하는 분명히 이분들이 특별히 유리한 그런 미션들이 존재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신 분이 뭐 제가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다고 말했는데 바로 홍준영, 박나영 동거 3년째. 뒤에 나오시면 이제 부모님의 허락까지 받아서 동거를 하는 중이래요. 그 정도면 지금 거의 이제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제 결혼식만 안 올렸다 뿐이지, 서로가 충분히 신뢰를 하고 있는 그런 사이일 거라고 봐요. 뭐, 결혼에 대한 신뢰. 이 사람과는 이제 평생 간다. 이 사람이 내 마지막 사람이다라는 신뢰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커플이겠구나. 이 홍준영 씨가 격투기 선수세요. 범죄도시에 나왔던 분이죠. 아직 범죄도시를 안 봤는데. 그래서 다들 표정이 본능적으로 경계. 그래서 격투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귀가 만두기라고. 그러면서 다들 귀는 깨끗한 것 같다. 이제 격투기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귀로 보니까 홍준영 씨는 몸 쓰는 거는 내 담당. 나영 씨는 상대방을 교란시키는 거는 내가 그렇게 역할을 분담했다. 근데 홍준영 씨가 오래 살아남으면서 나영이를 방송에 좀 이러면서 그렇게 비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이 팔불출이라고 자막에도 써 있는데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 속내를 드러낸 사람이죠. 이 사람 되게 생각보다 순박한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만큼 또 자기 여자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자친구가 대단한 사람, 세상에 좀 알려지기 바라는 그런 바람을 그대로 드러낸 거죠. 1등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석적인 답이었을 텐데 방송에 좀 더 비추게 해주고 싶다 이런 그 마음을 정확히 솔직히 드러냈어. 이거는 실은 둘이서 할 얘기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승부의 세계에 항상 있는 사람이지만 생각보다 성정이나 이런 거는 좀 순박한 쪽에 가까운 사람이겠구나. 막 복잡하게 생각하는 좀 그런 사람은 아니겠구나 싶어요. 그리고 지훈 씨, 왜 자꾸 아기공주라는 표현을 쓰는지. 이거는 나도 왕관 쓰고 싶다 라고. 그새 리본이 질렸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아니 뭐 질린 것까지겠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뭐 따지자면 불안 내착도가 좀 높은 사람이지 않겠나, 높은 커플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것도 물론 뭐 좀 지켜봐야죠. 그런 가설은 세워놨어. 그리고 등장한 김진우, 이승연 커플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두 분이죠. 드레스 정리도 알아서 척 가는 결혼식을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자막들이죠. 유연철, 김슬기. 김슬기 님이셨네요. 옥순 씨의 이름은. 여유 가득 뭐야, 여유 가득. 아무래도 방송 출연을 해보셨던 분들이니까 이게 서바이벌이어서 조금 긴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반가운 유연철 씨 그리고 김슬기 씨. 근데 저는 그 돌싱글즈에서 유연철 씨가 커플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은 진짜 안 맞는 커플이었거든. 왜냐면 유연철 씨가 완전 다른 옷을 입고 상대를 대했단 말이에요. 그 상대가 좋아하는 어떤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 연애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그때 상대 입장에서도 유연철 씨가 딸에게 대하는 것처럼 나를 대해주길 바래. 그게 육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지금 김슬기 씨, 우리의 옥순 씨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 서로가 우선순위는 당연히 자식이야.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때 제가 나는 솔로 영식 씨와의 관계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영식 씨는 오히려 영식 씨가 로맨티스트였지. 현실 감각이 스스로는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편이 있었고 오히려 김슬기 씨가 좀 화끈한 면이 있죠.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런 식의 성향도 있고 그리고 자신도 굉장히 힘든 삶, 워라벨이 없는 그런 삶을 또 살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이해가 높고 유연철 씨의 내면 원래 내 삶이 힘들고 바쁘고 우선순위는 어쨌건 일 그리고 사장으로서의 페르소나가 우선일 수 있는 아이가 중요한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지. 그래서 솔직한 유연철 씨를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서로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전에 돌싱글스에서 만났던 그 커플의 모습, 유연철 씨가 좋은 사람을 연기하려고 했다가 삐걱댔던 그런 모습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 사람과 함께 가족으로서 묶일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끼리 만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두 사람이 어쨌건 어느 정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저희 이제 심리대화 콘텐츠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얘기를 드렸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모습으로 이분들의 조합이 보여질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전 그런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얼마나 안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나. 그런 것들을 이겠죠. 그리고 유연철 씨가 약간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삐지는 면, 약간 수동 공격하는 면이 있는데, 또 여기서 슬기 씨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또 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또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유현철 씨도 막 계산하지 않고 서로가 더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이어지지 않겠나,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현철 씨가 사람들이 돌싱 커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많이들 보시더라. 내가 결혼 생활한 그 세월보다 앞으로 훨씬 더 긴 세월을 함께할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다. 예전에 어떤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에서 봤던 한 할아버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할머니의 묘지에 매일 가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몇십 년을. 너무나 사랑한 사람이지.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사연을 들어보니 그 할머니께서는 재혼이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가 이혼하고 결혼을 했고, 이 할아버지는 아마 초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전에 사랑했던 세월이 그렇게 막 지금 현철 씨 말대로 지금 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삶이 중요한 거지. 근데 이제 물론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눌리는 발작 버튼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꼭 그 이혼을 해서 만들어진 발작 버튼이 아니라 누구나 사람 마음에는 어느 정도 그런 버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버튼이 더 강해지는 것, 그 버튼에 따른 자극, 어떤 눌러졌을 때 나오는 그런 발작의 강도가 세지는 거는 결국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 그리고 그 상처의 기억을 내가 얼마나 곱씹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말이죠. 근데 아무래도 이혼이라는 거는 인생에 큰 상처가 있는 거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잘 성숙하게 이겨냈는가가 이렇게 재혼하는 분들에게 가장 큰 숙제가 되겠죠. 근데 이건 꼭 이혼해야만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돌싱이라고 결혼식 안 할 생각 없다. 그리고 신혼여행도 넷이서 갈 거다. 그러니까 2억 9천 필요하다 이거죠. 1등에서 2억 9천 가져가겠다. 그러면서 김태석 씨가 자기소개를 먼저 해요. 발레리나를 사랑한 발레리노 김태석 백지훈 커플. 자꾸 이름이 익숙해지자고요. 리본을 달고 등장하신 분들이 김태석 백지훈 커플이죠. 서로가 떨어지기를 싫어하는, 떨어져 있을 땐 불안하기 때문일 거예요.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불안애착을 드러내고 있는 커플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지금 가설을 세워서 보고 있어요. 두 분의 나이는 한 살 차이, 거의 뭐 동갑이죠. 친구 같은 커플이겠어요. 34, 33. 그리고 국제 커플, 마리암, 홍한석. 자유와 모험을 사랑하는 커플이다라고 자기들을 소개했죠. 그리고 첫 번째로 등장했던 성치연, 김혜리 커플이 자기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토끼띠 띠동갑 커플, 12살 차이죠. 이 두 분의 비주얼이 워낙 선남선녀고 약간 닮은 구석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유추하기는 좀 힘든데, 이 두 분이 같이 어떤 대화를 하거나 이런 태도를 보면 좀 나이 차이가 많은 커플이겠구나라고 예상이 되죠. 약간 혜리 씨는 성치현 씨를 볼 때 우리 아빠 짱, 우리 아빠 슈퍼맨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죠. 아, 아빠 나랑 놀아줘 약간 이런 느낌이 앞으로 나오지 않겠나, 그런 걱정이 살짝 드는데 꼭 뭐 아빠로 보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이게 좀 과장해서 표현했어요. 그리고 뭐 그런 커플이 뭐 잘 못 사냐, 그건 아니죠. 서로가 뭐 잘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고. 그리고 나이 차이가 많다고 꼭 그렇게 맺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 두 분의 이런 표현 방식이나 그런 거는 이제 나이 차이가 많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는 거지. 성치현 씨는 토끼띠가 이렇게 수식이 돼야 되는 거야. 카지노 딜러고, 혜리 씨는 치어리더. 성치현 씨 제가 나이는 많지만 좀 허술한 점이 많다. 혜리 씨는 이제 그걸 많이 걱정하는 거고, 인터뷰 때 이제 빌려줬는데 못 받은 돈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2억이나 된다. 예비 신부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죠. 남편이 2억을 빌려줬고 못 받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게 내가 심리적으로는 되게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좀 못마땅하지. 약간 무능력한 아빠 같은 느낌이야. 아, 아빠 좀 똑바로 살 수 없어? 이렇게 이제 아빠 혼내기 시작하는 거지. 대출 받아서 그것도 빌려준 돈이고, 그랬더니 누가 대출 받아서 돈을 빌려주냐. 그러니까 속에 타는 거죠, 혜리 씨는. 아, 진짜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자금난이 그래서 생겼고, 결혼하려면 꼭 필요한 2억이다. 안 하려고는 하지만 혜리 씨는 약간 원망 섞인 마음이 있겠지. 아, 좀 똑부러진 사람이길 바란다. 내가 이렇게 의지하는데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불만이 이제 어떻게 터져 나올지. 이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해주길 바라지.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이런 부분에서 좀 무능력한 부분을 보이면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죠. 아, 물론 2억 빌려줘도 못 받은 건 큰일이야. 근데 홍준영 씨가 물어봐요. 피지컬 좋은데 어떤 운동 하시냐. 나는 운동선수는 아니고 헬스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제 홍준영 씨가 이제 웃는데 여기서 푹이라고 웃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비웃는 표정 아니었어.
홍준영 씨가 그렇게 이렇게 비웃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헬스합니다 헬스 이런 말에 약간 농담처럼 한 말이어서 이게 재밌어서 웃은 거지. 자꾸 이렇게 대결 구도로 만들어 버리려고 자막을 냈는데 그런 표정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닭가슴살 먹고 왔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자기를 낮추는 약간 자학 개그였거든. 그러니까 상대가 운동선수고 격투기 선수니까 그냥 아유 나는 어디서 싸워본 적도 없어요. 맨날 맞고 다녔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를 낮추면서 이제 약간 일종의 블랙 코미디지. 그거를 시도를 한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홍준영 씨가 이제 그걸 알고 이제 웃는 거죠. 닭가슴살 먹고 왔어요. 이런 것도 일종의 드립이란 말이에요. 물론 실제로 먹고 와서 그걸 TMI로 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걸 재밌어 하는 거죠. 이게 살짝 혜리 씨 눈치를 보는 것 같아. 그 다음에는 이제 신인선 씨 커플. 처음엔 여자가 좋아서 쫓아다니다가 지금은 남자가 좋아서 쫓아다니는 전세 역전 커플. 그래서 신인선 씨는 어떤 뭐 광고나 뮤직비디오를 찍는 그런 디렉터래요. 상당히 활동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집에서는 이렇게 혜선 씨가 늦은 밤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뭐 야식도 차려오는 그런 남편이죠. 최강원 씨는 이제 집안일을 도맡아 한다고. 물론 이제 배우로서 어떤 역할을 꿈꾸고 있지만 그게 이제 내 노력만으로 어떤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어떤 위치에 오르려면 내 노력이 정말로 중요하지만 노력이 있다고 해서 그 위치에 꼭 오를 수 있는 건 아닌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공부와 사회는 그런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공부는 내가 노력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생활이나 특히나 이제 뭔가 이런 오디션을 보고 이런 거는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더 나아질 가능성이 더 생기는 건 사실이지만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건 내가 꿈꾸는 지금 내가 더 좋은 배우가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쨌건 지금으로서는 최강원 씨는 조금 현재는 내가 꿈꾸는 그 미래에 비해서 많이 좀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거를 또 혜선 씨는 기다려주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자막에 배우 겸 가정주부. 아니 뭐야 집안일은 뭐 그냥 하는 거지. 좀 시간이 너무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가정주부식이나 물론 뭐 가정주부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혜선 씨는 그걸 또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이 남자가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집안일이나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파국이지. 근데 혜선 씨는 이거에 대해서 어쨌건 고마워하는 거지. 잘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결혼했다는 마음으로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혜선 씨가 지금은 내가 가장이니까 저희 집 기둥이십니다. 그래서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서 나온 커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강원 씨는 그만큼 절실한 거야. 내가 지금 이 집안에서 분명히 어떤 역할을 더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 현실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만만치 않죠. 노력이 곧 결과로 이어지는지 100% 이게 물론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지만 이 인과관계처럼 딱 일어났을 때 결과적으로 일어난다 이건 아니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최강원 씨는 조금 현실이 좀 답답하고 뭔가를 증명하고 싶은 상태겠죠. 물론 여기 나온 커플들 다 절실하지만 최강원 씨는 이게 아내를 가장으로 해서 내가 지금 집안일을 하면서 어떤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조금 주눅이 들어있고 이거를 어떻게든 뒤집고 싶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홍준영 씨, 종합격투기 선수 홍준영.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스토리가 만난 지 3개월 만에 나영 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남자친구는 별로 안 다쳤는데 나영 씨가 이제 크게 다쳐가지고 좀 큰 수술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간이 침대에 누워있는 나영 씨를 위해서 홍준영 씨가 운동하고 와가지고 병원에서 쉬면서 또 보살펴주고 이제 그런 시기를 보낸 거죠.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이제 그 당시에 느꼈다.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예요.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 우리 부모 이외에. 그래서 준영 씨는 나영 씨의 부모님한테 내가 재활 열심히 시킬 테니까 동거를 허락해달라라고 하고 동거를 허락받은 거죠. 그 상태로 이제 3년간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안 나고 동거를 안 했으면 피 터지게 싸워서 진짜 헤어졌을 거다. 그러니까 뭐 사람은 그래요. 누구나 이제 어떤 면에서 애착이 불안정한 면이 있죠. 그런데 이게 그래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서로가 다 각자 발작 버튼이 있어. 근데 이 두 사람들은 지금 나영 씨가 어떻게 보면 내가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상대가 나를 떠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랑 싸우고 내가 어떤 발작 버튼이 눌려도 아무리 싸워도 이 사람이 나를 떠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기본적인 신뢰가 바탕에 깔린 거예요. 그 힘든 시기를 두 사람이 함께 겪으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부부 생활을 할 거나 연인 사이에서도 상대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지. 근데 머릿속으로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못 만나겠네? 상대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상대가 떠나가겠지? 이렇게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그 상대를 더 시험하려고 정서적으로 괴롭히고 나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서 관계가 자꾸 점점 벌어져.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거지. 상대를 괴롭히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서로가 맞춰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나와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맞춰갈 때, 부부는 그렇잖아요. 맞춰가야 되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신뢰가 깔려 있으면 그 사람이 싸우고 뭐 이렇게 서로가 갈등을 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더라도 기본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변했네?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지금 마음이 변했나?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지? 지금 내가 이런 사람이랑 평생 할 수 있을까? 계속 의심이 들면서 어떤 확인하려고 두고 그러면 그게 누구나 겪는 맞춰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견뎌버리는 거지. 이 사람은 운명이라 생각하고 환상을 가지고 이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이 사람의 일상적인 다른 면이 보이면 못 버티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홍준영 씨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게 피 터지게 싸워서 진작 헤어졌을 거다. 근데 실제로 진작 헤어지지는 않았겠지만 이 힘든 과정을 겪었던 게 헤어지지 않을 수 있는 더 단단한 서로의 결속을 만드는 일종의 본드가 되어주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맞는 생각이죠. 그리고 갑자기 조명이 바뀌면서 이제 미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결전의 장소에 도착을 하죠. 결전의 장소에 도착을 해서 시작되는 게 이제 첫 번째 미션. 신랑 신부 입장 미션이에요. 뭐 미션이 복잡하진 않고 그냥 갯벌을 달려서 두 사람이 같이 도착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착 지점. 이게 2억 추천으로 향하는 첫 관문이다. 비장하네요. 상징적이지. 험난한 길이구나. 신혜선 씨는 하얀 드레스를 입혀놓은 이유가 있구나. 왜냐면 그만큼 더러워지는 과정이 더 극적일 테니까. 끔찍했다. 그런데 다른 생각을 하는 커플이 있습니다. 쉬운데? 세리 씨가 같이 뛰는 게 나은 건지 여자를 업고 남자가 뛰는 게 나은 건지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 갯벌에서 체중이 2배로 실리면 그만큼 발이 더 깊이 빠질 거고 그거를 이제 혼자 가다가 예를 들어서 체력이 떨어진 시점부터는 그때부터는 내려와서 뛰어야 되는 시점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오히려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둘이 가다가 체력이 떨어졌을 때 없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해도 처음부터 뛰다가 중간 지점에서 남자가 체력이 이제 거기서 끝났다. 라고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총체적인 난국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제 혜리님은 그만큼 남편을 믿고 있는 거지. 남편이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이 이제 보통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는 마음 그 심리와 유사한 맥락에 있지. 성춘 씨는 이제 업고 뛰는 건 아니야. 같이 뛰는 게 나아. 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의 관건은 저 웨딩드레스가 갯벌에 얼마만큼 앉았고 가는가. 그게 가장 큰 관건이지 않았겠나. 그래서 저 웨딩드레스를 잘 잡아주는 것이 초반에 그런 전략이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업고 500m를 갯벌을 뛴다는 거는 저거는 웬만한 운동선수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쨌건 치어리더시고 이러니까 뭐 훤칠한 키를 가지고 계시고 그만큼 상대가 부하가 걸릴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업게 되면 몸이 힘들기 때문에 어떤 웨딩드레스나 이런 거를 갯벌에 안 묻게 챙기기가 힘들어. 그럼 결과적으로 중후반부에서는 훨씬 힘들어질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생각을 덜 했다는 거. 그리고 이 치현 씨에게 굉장히 많은 의지를 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에게 굉장히 큰 기대를 하는 거지. 비현실적인 기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혁 씨는 또 반대입니다. 우리가 너무 떨어질 것 같으면 그냥 내가 너를 업고 뛰겠다. 이거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업고 뛰겠다는 아니고. 왜냐면 체력이 빠지건 있건 체중이 변하진 않거든. 그래서 어쨌건 체력이 있을 때는 뛰고 체력이 좀 빠지면 업고 뛰다가 체력이 좀 보충되면 또 내려서 뛰고 이게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죠. 만약 업고 뛴다면 어느 시점에서 업고 뛰어야 된다고 하면. 근데 이제 처음부터 업고 뛰려고 하는 게 물론 상대를 굉장히 믿고 의지하는 그런 성향이 드러내는 거긴 하지만 이 사람을 현실적인 하나의 나와 대등한 성인으로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아닐 수 있겠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좀 더 가깝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져요. 창민 씨 커플은 바로 웨딩드레스를 묶기 시작합니다. 최대한 덜 묻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다른 커플들도 다 이제 웨딩드레스를 묶습니다. 출발 신호가 들리고 바로 달리기가 시작이 됩니다. 혜리 씨 잘 달리네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려고 해야지. 처음부터 업혀갈 게 옵션에 있어서는 안 되지. 그리고 지혁 씨, 김지현 씨 커플이 넘어져 버려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확실하게 웨딩드레스를 걷어둔 그 상민 씨 커플, 그만큼 이제 유리한 고지죠. 그만큼 벌써 의상에서 유리하죠. 마리암 씨 의상이 다른 분들의 의상에 비해서 훨씬 더 이렇게 많았나? 치마에 천을 더 썼나? 어쨌건 이게 넘어져 버렸어요. 이게 넘어지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지. 저거 이제 젖기 시작하면은 저게 보통 무게가 아니거든.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장했던 성시현 씨 커플 같이 뛰니까 1등이잖아요. 잘 뛰네요.
앞만 보고 질주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게 여성분들이 얼마나 잘 뜨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결정될 것 같긴 해요. 제약이론이라는 거에서도 이런 게 등장하는데, 어쨌건 사슬을 끊을 때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약한 고리를 보완해야 이 사슬의 전체적인 강도가 결정되는 거지. 공장에서 물건을 돌릴 때도 가장 병목 현상이 심한 곳을 뚫어야 전체적인 시간이 더 단축되는 거지. 그래서 아무래도 운동 능력이 남자보다 좀 부족한 여성 쪽이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내느냐에 따라서 팀 성적이 결정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남자가 얼마만큼 그 여성분을 좀 이끌고 가줄 수 있느냐. 이건 어쨌든 육체적인 대결이니까. 그만큼 처음에 치어리더였던 혜리 씨가 먼저 앞서 나가게 되고, 그리고 발레를 하시고 계시는 지훈 씨가 뒤따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세 팀이 꼴찌 라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아까 보셨던 이제 아내가 가장인 최강원 신혜성 커플, 그리고 처음에 넘어졌던 모델과 조정 선수 김지혁 김지영 커플, 그리고 국제 커플인 홍한석 마리암 커플. 마리암 씨도 너무 옷이 갯벌을 많이 묻어가지고, 그러면서 15년차 커플 웨딩드레스를 확실히 들어 올린 수연 커플. 이 오수연 씨가 물론 뭐 밑에 묻긴 했지만 이거를 마지막까지 최소화시키다 보니까 체력이 더 세이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그 역전을 합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1등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꼴찌인 김지혁 김지연 커플. 이미 저게 이제 저렇게 젖어버리다 보니까 쉽지 않죠. 그리고 그때 이제 업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달리다가 결국 갯골에 넘어집니다. 내려달라고 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엎혀서 뛰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내려오다가 또 묻고 이러면서 또 그만큼 또 불리한 상황이 연출되고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유력한 요성 후보였지만 지금 이제 3위로 가고 있는 발레 커플 태석 씨가 너무 느리게 걸으면 안 돼. 저기 이제 웨딩드레스가 졌다 보니까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저 의상 자체가 좀 차이가 있었죠. 서로 조금씩. 그게 상당히 이 승부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느리게 걸으면 안 돼 하면서 계속해서 멘탈을 부여잡죠. 그리고 현재 7위지만 그래도 선방하고 있죠. 7등까지는 떨어지지 않는 거니까. 김슬기 씨가 옥순 씨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도 안정권이었던, 아마 여기서 5등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페이스 유지를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홍준영 씨는 그냥 안전하게 들어오는 게 목적이었어요. 홍준영 씨는 물론 3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나영 씨가 사고가 났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최우선이지. 그래서 너무 무리를 시키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막 이 사람을 이끌고 1등 하자 이러면서 막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그런 성격의 사람도 아닐 뿐더러, 저는 이 사람이 안전하게 가는 것을 최우선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냥 안전하게 들어오는 걸 목적으로 뒤에서 좀 거리가 있으니까 7등으로 천천히 가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순위를 체크하고 뒤에 세 팀이 있으니까 집에 안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상대에게 안심을 시키고 7등으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죠. 그게 여자친구에게 부하를 가장 덜 걸고, 어차피 뭐 2등부터 7등까지는 베네핏이 똑같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똑같으니까 7등 하자라고 마음먹었어요. 준영 씨는 여기에서 뭐 1등 하자 얘기 아니라 여자친구를 조금 더 많이 노출시키자가 목표니까 여자친구를 위해서 나온 거고, 어쨌든 준영 씨의 머릿속은 우선 7등이 준영 씨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야. 그리고 마리암 씨 커플도 물론 뭐 저 꽃을 꼭 들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 옷이라도 좀 들어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그 마리암 씨가 지금 계속 넘어지고 하다 보니까 좀, 물론 이제 8등이다 보니까 이게 이미 이제 탈락이 거의 결정된 상황이죠. 거의 이제 포기를 한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렇게 좀 천천히 오는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 사이에 마리암 씨가 이렇게 쓰러진 사이에 최강원 씨, 신혜선 씨 커플이 8위로 올라섭니다. 그리고 모델과 조정 선수 커플은 다시 이제 업고 추격을 시도를 하죠. 달리지만 금방 쓰러지죠.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저 거리를 업고 뛴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의 체력을 미리 빼버린다는 것도 실은 그 뒤에 있을 여러 가지 리스크를 대비하지 않는 일이니까 서로가 발맞춰 가야지.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혜리 씨가 업고 뛰자는 말은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일리가 없진 않아. 왜냐면 약한 사슬이 존재할 때 그 사슬을 빼버리고 강한 사슬로 하면 전체적인 사슬의 강도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부부 생활은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약한 사슬을 강한 사슬과 함께 이렇게 같이 좀 어떻게 끊어지지 않게 유지를 하면서 가야지. 사슬을 뺄 수는 없어. 그리고 약한 사슬이 강한 사슬에 부하를 거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강한 사슬이 약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결국 전체적인 강도가 높아지지 않지. 그 시각
1등이 결정이 됩니다. 이상민, 오수연 커플. 압도적 1위라고 하는데, 저는 이 두 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 활약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첫 게임에서 1등 하면은 이 뒤로 활약이 별로 없을까봐. 보통 이런 서바이벌 보면 좀 그렇잖아요. 앞으로도 좀 활약을 좀 기대해볼게요, 그래도. 그리고 유현철, 옥순 커플은 6위로 안착을 합니다. 선방했죠? 프로들 사이에서. 지금 생존을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의 장면이 등장해요. 몸싸움이 시작됐어. 심지어 그 몸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은 홍준영 씨. 격투기 선수. 광원 씨가 마리암 커플을 앞지르면서 8위가 됐잖아요. 이제 한 팀만 꺾으면 안 떨어질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최강원 씨는 어떻게든 저 자금을 마련해서 내가 가장으로서 면모를 보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건 좀 그렇지만 자존심이 많이 상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더 상할 자존심도 없어. 이걸 내가 따야 그래야 내가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거지. 남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비굴해져도 돼. 그게 지금 최강원 씨의 아마 마인드였다고 봐요. 그래서 최강원 씨는 한 명 잡는다 라고 해서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홍주영 씨 커플을 붙잡아버려요. 근데 이제 홍주영 씨는 아무래도 격투기를 배운 사람이다 보니까 저렇게 제압은 하지만 이게 지금 격투기 하는 상황이 아니고 일반인을 상대로 뭐 격투 기술을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눕히고 마운트 자세까지는 됐어도 마운트 당했어도 내가 뭐 관절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어떤 조르기를 당한 것도 아니니까 계속해서 붙잡고 늘어질 수는 있지. 그렇게 붙잡고 늘어져 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뒤에 있는 참가자들도 기회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지혁 씨도 그렇고 여기 홍한석 씨도 잡고 있다라고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쨌건 나영 씨는 웨딩드레스를 빼내서 다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뭐 죄송합니다라고 하지만 어쨌건 최강원 씨는 이미 자존심을 버렸어. 그리고 어떤 자기가 지금 만족스러운 인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믿고 기다려주는 예비 아내, 신부를 위해서 이미 자존심을 버린 삶을 살고 있어요. 나 이것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지.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 절실해. 그러니까 지금 저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저게 욕먹을지 몰랐을까? 알았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점점 격해지는 두 사람이 혈투라고 하지만 홍준영 씨가 맘먹으면 저거 제압을 못 하겠어요? 하지. 왜냐면 이건 어느 한 분야에서 프로라는 거는 그거를 밥만 먹고 그거를만 하는 거고 거기를 최적화를 항상 해서 훈련을 하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상대가 일반인이니까 어디까지 내가 손을 둬야 된다는 거를 경하기가 쉽지가 않지. 그래서 이게 또 승부일 때 이기는 거지. 지금 이 사람을 내가 뭐 감정적으로 제압한다. 또 그런 또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이 장면에서는 되게 지금 최강원 씨가 너무 자존심 내려놓고 하는 그 절실함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뭐 홍준영 씨 입장에서는 너무 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 이 홍준영 씨가 이렇게 천천히 온 7위를 한 이유에는 이 나영 씨 자기 아내에 대한 배려였거든. 그런데 지금 그 배려가 지금 이렇게 발목을 잡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좀 답답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일반인을 뭐 어떤 기술을 걸어서 뭐 조르기에서 기절을 시킨다? 굉장히 위험해요. 기술을 걸어서 기절시키는 그런 과정도 상대가 선수고 이럴 때 하는 거지. 그거는 진짜 막 어떤 막 도끼로 무장된 사람이 아니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는 안 되지. 선수가 그래서는 안 되지. 근데 그러지 않는 거를 선택한다는 거는 또 그만큼 또 멋있는 일이지. 길로틴 겁니다. 놓으세요. 라고 했는데 저게 오히려 선수였으면 길로틴을 당하기 전에 길로틴? 무섭지. 안 걸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길로틴 겁니다. 이랬을 때 그 감이 잘 없지. 그러니까 길로틴을 걸면 보통 몇 초 안에 기절을 하잖아요. 제대로 걸리면. 근데 이제 그 감이 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영 씨는 이제 기다리는 입장에서 어쨌건 홍준영이 나를 배려해서 치료를 했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데 저기서 막 달려와가지고 붙잡고 저러는 거는 오히려 격투기 선수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어떤 기술을 걸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저러는구나. 우리 착한 준영이 어떻게? 라고 나영 씨는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술 걸어 라고 하죠. 준영아 기술 그냥 걸어버려 라고 하죠. 얘 차마 기술을 걸 수가 없지. 그리고 보니까 홍준영 씨는 생각보다 되게 선한 사람인 것 같던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도 훨씬 더 선한 면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리고 투명한 그런 성향의 사람 같은데 저기에서 이 사람을 내가 진짜 막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을 내가 죽여서라도 1등 해야겠다 막 그런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달려올 때도 막 한 등수라도 높이려고 막 야 나영아 뛰어 이런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두 사람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홍한석 마리암 씨도 오고 막 다 옵니다. 근데 뭐 여기서 홍한석 씨가 달려나가도 마리암 씨가 뒤에 있으면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그 뭔가 기회가 있을 수는 있는 거죠. 데리고 오거나 좀 먼저 오거나 했어야 되는데 마리암 씨를 두고 뛰는 거는
오히려 이 두 사람 대치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 긴장감만 불러일으켜서 이 대치 상태를 푸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긴 해요. 그래서 어쨌건 결과적으로 생존자는 최강원, 신혜선 커플입니다. 자존심을 버린 보상이 있었죠. 그리고 죄송합니다를 연발을 해요. 사과를 해요. 뭐 승부니까 이게 룰에 없었다면 이게 뭐 죄송할 건 아닌데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지. 이게 만약 개인전이고 이런 상황이었으면 아니면 그냥 보통의 연인으로서 뭐 두 사람이 이렇게 동거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닌 뭐 남녀 대결 뭐 그런 상황이었다면 최강원 씨가 저렇게까지 하진 않았겠지. 근데 지금 이거는 한편으로는 가장이 되어야 한다는 자기의 어떤 책임감, 하지만 그 책임감을 내가 다할 수 없는 자존심을 버린 상황으로 지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자기의 바닥을 드러낼 수 있는 선택을 하고 그런 면에서 뭐 상대에게 미안할 수 있죠. 근데 이러니까 이제 격투기 선수 입장에서는 더 뭐라고 못하는 거지. 상대가 죄송하다는데 뭐라고 해. 약자에게 약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완석 씨도 마지막에 열심히 뛰었지만 어쨌건 좀 늦었죠. 담담하게 위로를 잘 했습니다. 그래요. 2억 9천보다 더 훌륭한 마리암과 함께한 추억도 있고 이런 아내가 있다면 뭐가 부럽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정 선수 커플이 들어옵니다. 김지연 씨. 여기에서 조정 선수가 그 대치돼 있는 상황으로 가면 그 대치 상태는 풀릴 거 아니에요. 어차피 김지연 씨가 빨리 갈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와 함께 들어가자라고 판단을 한 거죠. 마지막까지 두 사람은 함께 꼴찌를 했지만 그래도 함께 들어옵니다. 뭐 어쨌건 힘을 못 써서 미안하긴 마음 사과하고 그래도 재밌었다. 그렇죠. 뭔가 실패할 수 있지. 뭐 꼭 1등 해야 되는 건 아니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가 신뢰를 잃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하겠죠. 나영 씨가 어쨌건 나 떨어지기 싫어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꼭 홍준영 씨, 격투기 선수 홍준영 씨한테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좀 비겁한 방법으로 우리의 7등을 가로챈 그들에게 대한 항변이지. 그러니까 이제 신혜선 씨도 같이 죄송합니다라고 합니다. 홍준영 씨는 아닙니다. 라고. 홍준영 씨도 마음이 복잡하죠. 왜냐면 선택지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 적당하게 상대를 다칠 수도 있는 어떤 기술을 써가지고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기를 선택했지. 그러니까 그만큼 남자다운 선택을 한 거예요. 나영 씨도 그걸 알 거야. 그래서 최강원 씨가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라고 해요. 아, 이게 너무 자존감보다 실리를 추구하겠다라고 각오가 엿보이는 참가자죠. 앞으로 이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지, 어떠한 절실함으로 무장한 선택들을 할지 좀 기대가 되는 플레이어예요. 나영 씨가 기절시키지 준영아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홍준영 씨의 자존심을 올려주는 말이에요. 너는 기절시킬 수도 있었지만 기절시키는 걸 선택하지 않았구나라는 말이기도 해. 물론 아쉬움에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 그리고 이거는 저기 앞에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있는 최강원 씨를 향한 말이기도 해. 우리 준영이가 맘먹었으면 너 기절시킬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거야 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왜 안 시켰어? 나 너무 힘들게 왔는데. 근데 이게 원망의 소리는 아니지. 할 수 있지만 안 한 거야 라고 상대팀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준영 씨는 이제 미안하다고 하지만 나영 씨가 이거에 대해서 속으로는 욕두문자가 나오고 너무 화가 났지만 멋있었다. 그래도 이기겠다고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런 절실함이 멋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상대를 해칠 수 있는 그런 선을 넘지 않는 홍준영이라는 사람이 역시 내가 봤던 사람이 맞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도 물론 아쉽지만 더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겼을 거라고 나는 봐요. 준영 씨가 이제 방심했다고 하지만 잘했다고 또 다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돈독해진 기분을 많이 느꼈다. 남자를 잘 만났다고 느껴지는 게 너무 든든하고 이제 확신을 오히려 더 얻었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세 팀이 떨어지면서 첫 번째 미션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에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 이 숙소에 대한 이야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숙소 나오자마자 몇 개인지부터 세잖아요. 8개예요. 그러면 한 팀은 패자 부활전으로 올라오는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처음에 떨어진 이 세 팀이 다 너무 개성 넘치는 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한 팀만 올라온다는 게 벌써 아쉬워. 자, 어쨌건 좀 보겠습니다. 어쨌건 첫 번째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